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 랠리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32포인트 0.09% 오른 15,976.02로 거래를 마쳐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16,000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를 지키진 못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첫 1,800을 돌파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6.65포인트 0.37% 하락한 1,791.53으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 행진은 나흘 만에 멈췄습니다. 나스닥도 전날보다 36.90포인트 0.93% 내린 3,949.07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11월 주택 체감 경기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는 협회 소속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 달 미국 주택시장지수가 전월 조정치인 54와 동일하고 전망치인 55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시봉합된 부채 상한선과 연방 예산안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건설이나 구입을 관망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가 정체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중국 개혁 조치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증시 랠리 등이 힘을 보탠 덕에 유럽 대표 지수는 5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6% 상승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6%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4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9월 무역 흑자액이 수출 증가 힘입어 대폭 증가했습니다.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9월 무역 흑자가 총 131억 유로로 전년 동기 기록했던 86억 유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전망했던 100억 유로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무역 수지가 대폭 개선된 건 유로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로화가 여전히 강한데 수출이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준이 추가 자산 매입 규모를 설정한 뒤 이에 도달할 경우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셔 총재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연준은 즉흥적인 자산 매입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준은 신뢰성을 훼손했고 경제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준 내 비둘기파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도 미국 경제가 강해지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뉴욕 강연에서 최근 발표된 3분기 성장률과 10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미국 경제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는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2년간 강력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 초반 대기록을 세웠었죠. 다우지수가 16,000, S&P 500이 1,80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요. 다우지수가 아주 조금만 더 올랐고요. S&P 500은 나흘 만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으며 나스닥은 버블 논란에 페이스북과 또 트위터가 급락하는 바람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유로존의 9월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중국의 삼중전을 통해서 공개가 된 이 개혁안이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앞선 이미 중화권 증시가 급등한 바 있죠. 상해 종합지수는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홍콩 지수도 이미 이틀 연속 급등, 어제 하루 동안만 5%대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디지수 앞두고 건전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었는데 일단 연준 위원들의 매파든 비둘기파든 성향에 상관없는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도 부담을 안겼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은 일단 사상 최고치 장중에 한번 마디지수 찍고 양원 조정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우리 장은 2010선 안착한 이후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 증시의 타파 시간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혜련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기업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준님 신창원입니다. 네. 그래요. 이틀 전에 급등 이후에 전일은 21선 터치만 하고 좀 쉬었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기관이 매수하지 않았더라면 2010선도 지키기 어려웠겠다 싶은데 뉴욕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이어가는 듯 싶더니 간밤에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자꾸만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니까 여기서 좀 주춤하다가 결국은 오를 거고 전 고점도 돌파할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어제 제가 이제 이미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수요일 녹화에 21일평을 터치하는 주군보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주가의 저항이 이제 기준선에서 저항을 바랄 것이다 제가 분명히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펀드는 좀 투명성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왜 떴는가를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과거 지금 한 달 전에 이미 벌써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말하다 다시 보게 보면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 11월 첫째 주에 모든 펀드 설정이 해지가 있습니다. 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들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서 워낙 많은 주식들을 이제 사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샀는데 한 10억을 갖고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차원에서 이번에 주식을 샀지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가 샀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물론 보고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OECD 중에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어가 샀다 이래 봐야 되지 주식을 그냥 좋아가 샀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가 산다 그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매파냐 이제 비둘기파냐 이런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여러분 아다시피 매파가 떠들면 그날 빠지고 비둘기파가 뜨면 뜬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도 이제 새로운 대안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없다는 건 말이 뭐냐면 새로운 대안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도 올 때까지 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이제 신고가, 장중 신고가, 반도체 신고가, S&P 신고가, 이 신고가가 나는 찰나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지레짐작 겁을 먹고 약세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글로벌이 지금 미국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심각성이 뭐냐면 금본위제에서 통화본위제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무제한 찍겠다. 미국이 찍으면 달러가 약세화될 줄 알았는데 세계 안전자산이 미국 채권이 약세화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미국 안전자 달러와 미국 채권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미국이 자신감 있게 이제 할 길은 이것뿐이다. 이래서 달러를 무지하게 찍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찍는데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미 증시가 일단 통화량 증대로 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일단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보고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하고는 상관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본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이제 상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양. 일단 그다음에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보시다시피 2% 수익률이고요. 3개월. 미국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4%. 그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가 많이 나서 4%인데 상해 증시의 안정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올랐는 걸 다 까먹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아직까지 강세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정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석 움직이는 것은 어제가 주식이 여러분 하락폭에 50%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 떠봤자 별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사신 분들 어제 매도하라고 했는데요. 매도 후에 오늘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MACD를 보면 MACD가 주가가 반등했는데도 오실레이터라든지 시그널이든지 MACD 전혀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MACD 골든 크로스 난 후에 이 골든 크로스도 영선 이후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붉은 오실레이터 사자가 많을 때 여러분 한번 봐야 되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갖고 있는 거 좀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코스닥이 계속 안 좋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신용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한 다운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도 코스닥 추천하는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서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미얀마 이런 후진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특히 전문가 중에 그 국회에서 온 전문가들이 많아요. 엉뚱한 짓 하고 반대하는 짓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여기서 뭐 주가 빠졌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여기서 힘이 계속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뭐 누구라도 여러분 아십니다. 구름이 바뀌어가지고 앞에 구름이 검은 구름에서 주식들 뜯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앞에 구름 자체가 절대 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주가가 저같겠죠. 한 3, 4일 쉬는 타임이다. 근데 그 쉬는 타임에서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쉬는 타임에서 주춤주춤 할 걸로 보이는데요. 요 주춤주춤 상태에서 또 다시 선행스팬2가 뜨면서 구름이 분명히 바뀌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로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행스팬1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선행스팬1의 움직임이 없고 선행스팬2의 움직임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왔는 주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까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구름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의 쾌선들을 보면 이미 이제 전환선은 선행스팬 1 쪽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이제 기준선하고 후행스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결정적인 번지에 한타는데 결정적인 번째는 후행스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준선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기준선이 선행스팬 1으로 이게 들어가면 장 자체는 빠이빠이 거의 노란 손수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을 절대 좋게 보는 장은 아니다. 자꾸 뭐 사람들이 자기가 고점에 살았했던 이야기 때문에 눌림목에 주가가 뭐 다시 올라간다는데 주가가 이미 코피 다 터졌어요. 주가가 꼭지에서 100포인트 맞으면 꼭지 터진 거지. 이걸 눌림목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냉정할 필요가 있고 몸조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 지금 이제 고점에서 반등 시점 보시면요. 주가가 결코 뭐 크게 안 빠졌습니다. 60에서 시가도 50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이 300포인트에서 먹은 거 50포인트 빠짐으로 다 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개 잡주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 잡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유가나 금값이 비싸야 된다 하는데 절대 비싸지 않고 특히 외국인이 선물을 1조 밀어붙였다는 거, 1조 붙였다는 거 그리고 풋옵션 매수하고 매수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장세 굉장히 조심해야 특히 고객의 특히 15조 이하라는 이런 부분 봤을 때 장은 전형적으로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피봇 어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192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1919까지 갔어요. 이거 보시면 정확하죠? 이 자리가 저항일 것이다 했는데 1919까지 어제 가면서 저항을 보이는 부분인데 오늘 다시 까먹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시가 2010 이하로 간다면은 2000포인트를 이번 주 말에 하방 입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자리의 지수가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봉으로 봐서 월봉 자체 피봇 중심 저항선이 25포인트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내려갈 때 이번에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주식 자체는 다시 2000포인트도 쑥 내려가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중장한데 오늘은 뭐
떠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2020포인트, 빠져봐야 2005포인트. 굉장히 협소한 차트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지리하고 움직임 없을수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쉴 때 쉬어야죠. 절대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천은 신청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도 한계에 도달했다 하셨고, 전일 우리장이 2010선 안착할 수 있었던 것도 급등했던 중화권 증시 덕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이 예상되는 이만큼 미리 파셨다면 오늘은 관망하라고 하셨고요. 향후에 오늘이 불안할 경우 2000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적인 전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은 한 번 수익을 냈던 기존 추천주 가운데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그 추천주는 아주 우량한 회사인데요. 차바이오엠입니다. 의료장비 및 서비스 관련 주식입니다. 연구개발에서 임상치료까지 바이오 연구개발의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는 등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아줄기 세포 선두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994%로 안정적이고요. 이번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613%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 분에서 추천해서 한 8%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절반을 매도하시고 들고 가시라고 했는데 다시 좀 하락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한 일주일부터 자리를 잡는데 요즘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탓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비율이라든가 심리도도 안정적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이 10,000원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1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셀트리온 주식이 25,000원에서 74,0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차후에 그 차바이오엠이 코스닥 우량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많이 사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도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선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강 종목은 차바위엔 재추천이었네요. 그리고 어제 첫눈이 내린 기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별히 단기로 볼만한 종목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명 보너스 종목이 되겠는데 안철수 테마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위험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네, 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동부 관련주가 우량주였죠. 다 점상학과를 갖고 또 코스닥 중에서는 안철수 관련주가 많이 가는데요.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시장은 안 좋지, 시황은 불안하지, 뭐 종목도 안 좋지, 코스닥은 떨어진다지. 그래도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나와서 종목 하나씩은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단 1%든 5%든 10%를 내줘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살펴봤는데 일단은 회사가 좋고 단타라도 들어와서 뭐 5%도 모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다가 일단 시장에서 힘이 있는 주식, 돈이 들어오는 주식 그런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하나 골랐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베이스는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 IT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53%입니다. 현재 그 보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어제 뭐 코스닥 재료주로 한번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자리로 보면 정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배는 솔직히 모든 여기에 있는 세력이랄까요? 무슨 이제 여기를 관리하는 주식들이 모든 물량을 뺐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4일 뭐 신당을 창당하는데 요즘 뭐 지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그래서 제가 아주 낮게 드렸거든요. 2,100원에서 한 2,150원. 그래서 현재가 2,100원에서 2,250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침에 좀 상 근처 갔다가 현재 2,300
40원이에요. 그래서 5% 정도 뛰었는데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단타로 가시고 2,300원 이상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매매를 많이 했지만 쫓아가서 사면 물립니다. 그래서 2,100원에서 2,220원 사이에는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사셔서 한 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참 힘드시죠?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울면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참 힘든 것 같아요. 지난주 신문과 인터넷에서 확실히 나온 기사인데요. 부산에서 어떤 젊은 회사원이 여기저기 온통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로 2년 만에 50억을 날린 뒤 부산 앞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이렇듯 요즘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종목 잘못도 이것은 종목 잘못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가보면 사는 거와 물건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은 주식시장이 1년 내내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약세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주식시장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약 1,00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을 보면 되겠습니까? 주식도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실주라든가 잡주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회사와 좋은 종목 주식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쭉쭉 상승하게 놔두는 것이 올바른 주식시장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 가운데 오픈 베이스 오늘 단기 소량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너스 추천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결코 2,200원대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싸게 사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의 최강 종목 추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요즘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닥 따라가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포트에 담은 종목은 어제 2종목이나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원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목록이 있습니다. 함께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신 후에 이 도코멘트의 자세한 AS 듣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소원 성취 리스트입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를 제가 기존에 구입을 해서 현재 잘 쓰고 있는데요. 어제 2가지 종목이 목표가 도달을 했죠. 그래서 퇴근길에 휴대전화 케이스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11월에 결혼 기념일이신데 그에 맞춰서 스파 이용권 선물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트렌치 코트나 가죽 케이스 스파 이용권 담고 있지만 교체가 됐는데요. 어떤 품목으로 교체를 해봤냐면요. 구스다운 담아봤고요. 그리고 겨울용 발이 너무 시려워서 겨울용 따뜻한 부츠와 목도리까지 장만해 봤습니다. 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20% 비중 담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많이 늘었죠. 80% 비중입니다. 네, 총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8만 원가량 총 손익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부쩍 늘었죠. 플러스 2.1% 그리고 OCI 현재 플러스 2.7%의 수익률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만나보죠.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목표가 도달을 해서 스파 이용권과 휴대전화 케이스, 드디어 휴대전화에 옷을 입혀줬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로 제 포트가 이렇게 호황을 누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OCI도 거의 목표가에 어제 도달을 했다가 아쉽게 빠졌습니다. 목표가까지 좀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좀 지수가 2020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정강후약의 모습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져 왔고요.
조금은 아쉽지만 쉬는 동안에 뭐 뉴욕 주식은 사상 최고치로 다다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 일단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아쉬운 흐름을 이어갔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좀 가장 좀 지루하게 지수가 아쉬운 흐름이 이어나갔기 때문에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뭐 수익보다는 물리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당분간은 중장기적 매수보다는 스윙이나 트레이딩 관점이 최근의 지수 움직임을 봐서는 그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포트에 세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대부분 장기보다는 단기성으로 매수한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고요. 일단 한번 체크를 한 종목씩 해보면 일단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 사인을 드렸었죠. 시초가에 갭상승 출발한다면 바로 수익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나갔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 목표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정도에는 분명히 고점 목표가가 도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윗꼬리 음봉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못하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매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조금 단기로 보시겠다라는 분들께서는 제가 며칠 동안 강조드렸던 게 기관 매수세. 그러니까 지수 급락 때부터 매수했던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래량은 터지는지 기관 매도세는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월봉상 지금 월봉상 34월 봉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저항이 떡하니 좀 버티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좀 상당히 나와줬었죠.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 3%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오후장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이죠. OCI가 그동안에 급락하기 전에 고점이 19만 9천 원대인데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주 동안에 이 OCI가 주봉상에 음봉 캔들이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양봉을 만드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어제 전주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일단 어제 상승에 의한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제 3%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지만은 오후장에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죠. 일단 이 종목은 지수가 상승세를 탄력을 받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어제 25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쪽의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12월 경제공작회의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현금이 SNU랑 대한유화를 목표가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이 한 80%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준다면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 매수세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까지 AS 받아봤는데 지수만 받쳐준다면 뭐 25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고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40%까지 비중도 늘릴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제 포트에 담을 또 신규 종목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OCI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조금은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집중을 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나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어떻게 또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OCI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16,000, S&P 500 지수 1,800, 마디 지수를 장 초반 보기 좋게 터치했지만은 뉴욕 증시는 과열 경계감 속에 결국 혼조세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플러스권에 있었던 지수는 다우지수 딱 하나였는데 그것도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2010선 안착하긴 했었지만 그것도 전일 급등한 중화권 증시 덕분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21선 터치하고 밀린 상황에서 모멘텀도 없고 수급도 약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050원대 한 달여 만에 재진입한 것도 외국인 수급과 함께 관찰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